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고양이 뉴스가 왜요? 그래서 24일 오전 믿기 힘든 뉴스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국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는데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힙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일개 유튜버를 고발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뉴스는 새로운 것이라는 영어의 고유명사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보도라는 틀에 맞도록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공익적이라는 목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공익과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뉴스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뉴스를 취재해 대중에게 보도하는 행위를 또 다른 말로 저널리즘이라고 하고,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저널리스트라고 말합니다. 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누구나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1인 미디어 시대라고 불리며 어떤 누구도 자신의 생각과 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의혹과 의심이 있는 곳에는 다양한 사실 확인 과정과 의견들이 제시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의혹이 있다면 당사자가 해소해야 맞는 거죠. 그것도 국가 지도자라면 응당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걸 막아보겠다고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유튜버를 고발하는 경악스러운 일을 벌인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건 사실 무리수인데요.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이런다고, 숨긴다고 가려질까요? 이제는 저도 몸을 사려야 합니까? 국힘당 미디어 법률단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는 지난 20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는 글을 게시했다는 건데요. 유튜브 영상도 아니고 단지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하나를 트집잡아 이런 생쇼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걸까요? 당 미디어 법률단은 마치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 뉴스를 게시했다며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거품을 물었는데요. 이어 국힘당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가짜뉴스, 유언비어, 괴담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고 핏대를 올렸습니다. 지금이 군사독재 시절인가요? 이게 대체 말이 됩니까? 한때는 국가원수 모욕죄라는 범죄도 있었죠. 하지만 이미 사문화된 법인데요. 이걸 다시 끄집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지만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훼손이라는 건데요. 이는 형법 제104조 2항,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 국가원수 모독죄는 군사독재 시절인 1975년부터 형법 104조 2항에 존재해오다 1988년에 끝내 폐지됐는데요. 2015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법조항을 찾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일개 유튜버를 고발한 건데요. 국가공인인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가, 일국의 국가원수가 고발이라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것도 집권 여당을 대리로 시켜서 말이죠. 나라가 자꾸만 과거로,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팩트를 정리해보면 고양이 뉴스에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폴란드 교민의 SNS를 통해 알려진 사실을 개인의 비평과 더불어 함께 옮긴 내용인데요. 고양이 뉴스를 고발할 게 아니라
이 글을 최초로 올린 이 행사에 참석한 폴란드 교민을 고발해야 맞는 거죠. 번지수가 잘못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 의사결정에 누가 풍수를 끌어들였는지 밝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풍수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정하는 잣대입니까?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공 교수가 개입됐음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백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천공이 아니라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궤변을 해명이라고 내놨습니다. 애초에 왜 천공 의혹이 제기됐습니까? 무속인이 국가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무속은 안 돼도 풍수는 된다는 말입니까? 사실을 은폐해놓고 이토록 뻔뻔할 수 있다니 어이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지 못할 만정 적반하장이 웬 말입니까? 국민을 능멸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실은 누구의 지시로 풍수지리가에게 국가의사결정 과정을 맡겼습니까? 백 교수는 무슨 자격으로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들어갔습니까? 대통령 경호실장은 어떻게 대동할 수 있었습니까? 의혹은 깊어집니다. 대통령실 관저 결정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적 영역의 일입니다. 국가 중대사를 풍수지리에 의지한 것 자체로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 여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과학적 판단을 하라면서 정작 자신들은 국정 운영에 풍수지리를 동원했습니다. 풍수와 관상이 과학입니까? 지금은 2023년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치 원리가 무속, 관상, 풍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실은 풍수지리가 관저 선정 개입 논란에 대해 조금의 숨김도 없이 투명하게 밝히고 사죄하십시오.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람이 무속인 천공이 아닌 풍수학자인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였다는 경찰 수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 당시 대통령실은 천공 개입설은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백겸임 교수의 존재는 함구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올해 초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를 통해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서를 언급하자 그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대통령실은 논란 확산 속에서도 백겸임 교수의 존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왜 일반인이 그곳에 들어갔냐는 겁니다. 왜 비밀 취급 인가도 받지 못한 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풍수를 봤냐는 거죠. 그게 천공이든 건진이든 백교수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공만 감춰보겠다는 꼼수가 또 다른 자충수가 되고 말았는데요. 박근혜가 왜 탄핵됐는지 꼼꼼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